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74년 역사상 5년 넘게 존재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오연대 및 오여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대대 전체가 수색대였던 일명 강화도 수색대대를 중심으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면 김포 2사단의 역사를 이거 한 방으로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고등학교 국사 수업처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요즘 제가 며칠 동안 많이 망가졌더니만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해병대의 숨은 사연들을 가지고 재밌게 방송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가끔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안 어울린다고요? 좀 이쁘게 봐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병대의 정통 역사를 소개하는 것 역시나 의미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느 하나의 여단급 부대를 소개할 때 그 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주 정확히 그 부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분이 근무하던 시절에 국한되는 사항들, 따라서 그분이 근무한 시간으로부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녁 후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별로 토막토막 잘라져 있는 그 부대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연대 및 오여단이 지금은 없어진 부대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군설 이주석 이 자식이 이제는 멀쩡히 잘 살아있는 부대도 없어졌다고 하고, 애가 예전 같지가 않은데 어디 아프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70년대 초반 김포 오여단의 강화도 수색대대가 군복 오른쪽 주머니 겉면에 부착하고 다녔던 수색대 마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겉면입니다. 주머니 위쪽은 빨간 명찰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명찰 위에다가 수색 마크를 달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여단장이나 대대장은 없죠. 아무튼 당시 강화도에 있는 대대 총원이 붙이고 다녔다는 수색대 마크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 마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진은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역시나 제가 감히 특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림의 검은색, 이건 누가 봐도 박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마크의 테두리, 그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게 무슨 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철모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쥐는 아무래도 야간에 활동하는 특성상 야간 작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쥐 눈깔이 새빨간 게 아주 특이하죠. 해병대가 빨간 거 좋아한다고 어떻게 박쥐 눈깔도 이렇게 새빨갛게 그리지? 박쥐 눈깔이 원래 그래요? 아니면 뭐 해병대처럼 맨날 술 먹나 이 박쥐도? 그런데 이 박쥐가 이 눈깔이 빨간 거는 얘가 이게 눈깔이 아니에요. 쌍안경이래요. 그러니까 박쥐가 이제 이렇게 쌍안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방을 살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무슨 박쥐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초음파 이렇게 뭐 귀로 해서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또 그 박쥐의 날개 흰색 도안은 날개 속 그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으면 나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쌍안경으로다 전방을 잘 경계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놈이 나타나면 즉각 보고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제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통신 뭐 전파 뭐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박쥐가 이 두 다리를 모아서 서 있는 자세,
원래 이게 차렷자세는 양쪽 발을 45도로 벌려야 하는데 얘는 180도 그냥 이렇게 쫙 이게 팔자걸음 훨씬 넘어요 이놈은. 그래서 쫙 벌리고 있어요. 아울러 마크 아래쪽에 파란색은 바다를 형상화했고 그 가장 밑에는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해병대 세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수색대 마크가 아니라 공정대대, 기습대대, 유격대대 이런 특성화 대대의 마크 그런 게 아니냐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왼쪽 수색대 군복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명찰 아래쪽 주머니 겉면에 달렸던 수색대 마크가 확실합니다. 기습특공 마크 등은 왼쪽 주머니 상단에 달았지만 이것처럼 주머니 겉면에 마크를 부착하는 경우는 수색대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배경화면으로 돌아가서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오연대 및 오여단이 지금은 없어진 부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도 두 부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 2023년 현재 내가 해병대 오여단에서 근무 중에 있는데 뭐가 없어졌다는 거냐 이렇게 발끈하신 분들이죠. 근데 지금 김포 2사단에서 강화도 지역을 책임지는 오여단은 사실 81년 김포 2여단을 모체로 2사단이 창설되면서 이하에 새로 창설된 158 연대 중에 하나, 즉 40년 정도 5연대였다가 5여단이 됐을 뿐입니다. 포항의 237 연대 또한 지금은 전부 237 여단이 됐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단장 계급이 백령도 6여단장이나 제주도 9여단장처럼 원스타가 아니라 예전 연대장 계급 대령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5여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5여단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류는 그래 좋다. 지금 5여단은 과거 8, 90년대 5연대라니까 그걸 믿어준다. 근데 나는 8, 90년대 분명히 강화도 5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건 또 뭔 소리냐 이렇게 따지실 분들이죠. 이런 분들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8, 90년대 5연대는 81년에 창설됐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5연대 및 5여단은 그 8, 90년대로부터 한참 전에 존재했던 부대 그런 사실을 바로 눈치채셔야 합니다. 지금 5, 60대 연세의 예비역들께서는 강화도 5연대를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은 김포 전체를 책임지던 5여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 강화도 수색대대의 상급 부대인 70년대 초반에 사라진 5여단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여단은 66년부터 72년까지 해병대 2여단 즉 청룡부대가 월남전에 참전하던 기간 동안에만 김포 강화도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그럼 이 5여단은 김포 2여단이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창설된 거냐? 이러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월남전 청룡 2여단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파병 직전인 65년 9월에 포항 1사단의 2연대를 모체로 해서 창설됐습니다. 그렇다면 월남전 이전에는 2여단이라는 부대 그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 반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포항에서 2연대를 모체로 한 2여단이 창설되기 전에도 김포 강화 지역에는 제1 임시여단이 주둔했으므로 월남전 참전 이후 창설된 5여단이 김포 강화 지역을 책임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5여단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자, 여기서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병대 각 연대의 창설 순서와 시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대의 고유 명칭은 숫자 1번부터 부여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1연대, 2연대 이렇게 부르는 명칭은 고유 명칭. 그런데 수차로 2867부대, 2716부대 이렇게 부르는 것은 통상 명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 1연대니 2연대니 하는 고유 명칭은 보병부대의 경우 연대급까지만 명칭을 부여하고 그 밑으로는 그냥 1대대, 2대대, 또 5중대, 6중대 이런 식으로 부여합니다. 하지만 포병이나 전차 등은 대대급까지 고유 명칭을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병대 2연대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이지만 2연대 1대대를 부를 때 우리가 2연대를 빼고 부르면 1대대는 대한민국 해병대에만 7, 8개 되겠죠. 또 1중대는 몇십 개가 되겠죠. 그런데 포 2대대는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부대 고유 명칭을 설명드렸으니까 연대만 놓고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1연대가 가장 먼저 창설됐고 그 다음이 2연대, 3연대 이런 식입니다. 가자는 빼고 그 다음은 5연대겠죠. 그럼 6.25 때 1연대, 종전 직후 2연대, 그리고 55년에 3연대 이렇게 1, 2, 3연대를 가지고 55년에 1사단이 경기도 파주 금촌에서 창설됩니다. 하지만 1사단은 그 이전에 1여단이었고 또 그 전에는 제1전투단, 다시 최초에는 1연대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도솔산 전투 기억나시죠? 그런데 59년 금촌의 1사단이 포항으로 내려가면서 파주 지역은 육군에게 인계를 했지만 김포, 강화도 지역은 해병대가 주둔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김포의 제1 임시여단이라는 아주 특이한 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해병대 병력을 탈탈 끌어모아봤자 1, 2, 3개 연대만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였으니까 제1 임시여단은 병력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포항으로 내려간 1사단의 1, 2, 3연대는 매년 교대로 김포로 올라왔고 제1 임시여단에 배속돼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포항에는 2개 연대만 남는 거죠. 이러던 차에 월남 파병, 결국 1사단은 포항에 2개뿐인 연대 중에서 2연대를 모체로 2여단 청룡부대를 창설합니다. 그러면 월남전 참전 직후 대한민국 해병대의 연대급 부대를 보면 1연대는 김포의 제1 임시여단에 빌려준 거죠. 그리고 2연대는 2여단이 돼서 월남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포항 1사단은 예하 연대가 3연대 하나뿐인 아주 이상한 부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 2여단이 돼서 월남으로 간 포항 2연대 자리에 남문 쪽이죠. 거기에 5연대를 창설합니다. 그러면 포항에는 2개 연대가 있는 마이너스 사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2연대 자리에 들어선 5연대를 5여단으로 확대 개편한 다음 김포로 올려보내서 김포의 제1 임시여단과 맞교대합니다. 이게 67년 1월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1사단으로 내려온 제1 임시여단은 5연대가 되고 포항에서 올라간 5연대는 김포에서 5여단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5여단은 김포에서 만 5년 조금 넘게 있다가 월남에서 귀국한 2여단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포항의 5연대는 다시 원래의 2연대로 고유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잡하시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바로 한 방에 이해하시는 분은 두뇌가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말씀드리면 월남전 기간에 창설된 포항의 5연대는 5여단이 돼서 김포의 제1 임시여단과 교대를 했고 제1 임시여단은 포항으로 내려와서 5연대가 됩니다. 하지만 김포의 5여단은 나중에 월남에서 귀국한 2여단이 임무를 인수함으로써 포항으로 다시 내려와서 2연대로 원위치했다 이 뜻입니다. 2여대가 아주 파란만장해요.
뭐 오연대도 그렇고 월남 청룡도 그렇고 다 이연대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월남전 기간 동안에 오연대니 오여단이니 하는 부대는 1981년 이사단 창설 당시 예하 연대 중에 하나인 강화도 지역의 오연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또 당시 오여단의 마크는 지금의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로마자 O, 그러니까 V자를 썼고 그 V자 위에 독수리가 옆으로 앉아있는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 60, 70년대 오여단의 마크는 제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다 그 군복에 그 여단 마크를 달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저 여단장이나 아니면 뭐 대대장이 이렇게 뭐 과업정렬 뭐 해서 훈시할 때 그럼 그 단상에 그게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67년 1월부터 72년 3월까지 만 5년 2개월 동안 김포 강화 지역에 있었던 오여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81년 이후로는 2사단이 됨으로써 3개 연대가 지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오여단의 3개 대대가 지역을 방어했습니다. 김포 반도는 1대대와 2대대 그리고 3대대가 아닌 수색대대가 강화도와 부속 도서를 책임 지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수색대대라고 하면 사단급 부대에 편성된 수색부대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9개 보병대대가 있고 1개의 수색대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단의 편제입니다. 그런데 오여단은 3개 대대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 1개의 대대를 수색대대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단급 부대에서는 통상 수색 중대를 유지하는 게 맞죠. 8, 90년대 백령도 6여단의 수색 대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병 3개 대대 중 1개의 대대를 강화도에 배치하고 그 대대를 수색 대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수색대 마크 기억나시죠? 철모에 박쥐 그려진 거. 그거 말고도 왼쪽 가슴에 이런 조그만 그 비표도 붙이고 다녔다는데 이건 수색대를 뜻하는 리커너선스, 리컨 줄여서 우리가 거기다 다시 줄여서 R 그걸 약자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색대대가 전체 보병 병력의 3분의 1이나 된다는 점 저는 전혀 정예 부대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정예 부대는 좀 작잖아요. 당시 근무하신 분들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수색 대대로서 마송이나 오리존 같은 데 나가면 그래도 내가 수색대인데 뭐 이러면서 가오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수색대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수색대냐. 포항 1사단의 진짜 수색대는 급식비 수당이 많아서 잘 먹는다는데 무슨 놈의 수색대가 맨날 바켓스 들고 인근 동네에 김치나 어디로 다녔다는 거냐. 우린 김포의 1대대 2대대한테 어깨를 펴는 그런 특수부대가 아니라 완전히 오여단의 천덕꾸러기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강화도 주민들은 매년 김장을 담을 때 자기들이 먹을 김치와 해병대 수색대대에게 줄 김치를 따로 담갔겠냐. 주민들이 먹는 김치는 뻘건 고춧가루에 양념이 제대로 묻어 있었지만 바켓스 들고 오는 수색대원에게 줄 김치는 배추에 노란 속이 하나도 없는 그냥 배추 겉껍데기에 고춧가루 몇 개 그리고 소금만 잔뜩 들어간 김치였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이런 싸제 김치는 일종의 특식이었으므로 쫄병은 맛을 보기가 어려웠고 소대장이나 월남에서 돌아온 월남 하사들 그리고 고참들이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은 강화도 최북단에 평화전망대가 설치된 지역, 화면에서 보시는 여기가 철산리인데 당시에는 북한 인민군 현직 사단장 중에 한 명이 이 동네 출신으로서 북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단장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당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 제삿날이면 인민군 사단장이 북한에서 강을 건너온다고 해서 조명탄이 터지고 뭐 난리가 났던 적도 60년대 후반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현직 사단장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으면 아버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으로 몰래 강을 건너온다는 건지. 그리고 보면 당시 그 보안대 사람들도 구라가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또 당시에는 중대로부터 보급되어야 할 연료가 소초에는 단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던 관계로 난로는 기름난로였는데 반해 매년 겨울이면 주변에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를 최소 70개는 베어서 뗐다고 합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인 관계로 산 주인이 누군지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베다가 떼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1개 연대가 이 지역을 커버하지만 당시 수색대대의 3개 중대는 강화도 본섬 전방의 2개 중대 그리고 3중대 본부가 교동도에 위치하면서 보름도, 주문도, 말도 이렇게 서도면의 3개 섬에만 해병대가 주둔했다고 합니다. 8, 90년대 연대급 병력도 한참 모자르다고 했는데 대대병력으로 이 강화도 전체와 부속 도서까지 책임졌다면 아마도 북쪽 지역을 제외하면 군인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간첩들은 맘 놓고 다녔겠죠. 당시에는 전화기, 삐삐선이 아주 예리한 칼날로 수시로 잘려졌는데 이런 걸 제보자께서는 당시 강화도에 있는 고정간첩의 소행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포 강화 지역을 책임진 5여단에서는 왜 강화도 대대를 3대대라고 부르지 않고 수색대대라고 불렀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병력으로 강화도 전체 및 부속 도서를 책임지다 보니 경계에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여단 본부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적들에게 강화도에는 아주 강력한 부대가 들어와 있다. 수색대. 그러니 함부로 침투할 생각을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강화도의 대대를 수색대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부대 명칭을 아주 뻥튀기한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강화도 수색대대는 김포의 이대대와 맞교대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분의 근무지가 전류리, 제가 예전에 강상초소, 폰톤 이런 걸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이미 소개한 적이 있죠. 강 한가운데다가 와이어로 저쪽 파주 쪽하고 연결해 놓고 중간중간에 무동력 폰톤, 즉 멍텅구리 배를 묶어 놓고서 밤에 저쪽에서 이제 빨대 물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무장공비를 잡겠다는 그런 초소. 기억나시죠? 아무튼 그때 전류리에 근무를 했는데 김포 강화 지역의 여러 마을 중에서 해병대가 바켓스 들고 김치를 얻으러 갈 수 없는 유일한 동네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70년대 초반에는 전류리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김포 강화인데 전류리 인심이 사나웠다? 아니면 전류리 사람들은 김치도 해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거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폭우가 있어서 그렇게 가난한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해병대 모 하사가 동네 주민들과 고스톱 치다가 돈을 다 잃고 깨평을 안 준다고 해서 싸움이 일어났고 마침내 초소 안에서 총기를 들고 나와 주민 4명인가 몇 명을 죽이고 또 2명의 대원인가 역시 사살하고 자신은 동성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폭한 사건. 이게 71년도 실미도 사건이 있기 서너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보자의 말씀에 따르면 역시나 71년에 일어난 해병대 월남하사의 보름도 해군기지 총기 난사 사건. 기지장인 해군 대위를 포함해서 아주 많은 병력이 사망하게 된 사건과 함께
본인이 기억하시는 71년 아주 대형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류리는 졸지에 4명의 주민이 사망함으로써 해병대에 대한 인심이 대단히 안 좋았겠죠. 따라서 김포 강화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해병대가 김치를 얻으러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생각나는 부대가 하나 있죠.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방송했던 포항에서 올라간 33대대 기억나십니까? 이 33대대는 72년 9월 포항에서 김포로 이동을 했고 김포에서 3년 넘게 주둔을 하다가 75년 12월 도서 부대로 들어간 부대. 그러면 이 33대대가 김포로 올라온 72년 9월은 월남에서 귀국한 2여단 청룡부대가 김포를 맡게 된 시기이므로 그동안의 5여단은 포항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2연대가 된 시점이겠죠. 아무튼 포항에서 올라온 33대대로 말미암아 김포 2여단은 기존의 3개 대대에서 4개의 보병대대 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33대대가 올라온 이유는 기존의 3개 대대가 턱없이 부족한 병력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다 보니 모든 부대에서 2등병 때 꼼뽕 메고 올라와서 제대할 때 꼼뽕 메고 다시 오리정에 있는 영농교육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오직 한 곳에서만 근무했던 대원들. 교육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따라서 33대대가 올라온 이후 드디어 김포 여단은 부대 교체를 하면서 나름 교육훈련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월남에서 귀국하면서 가지고 온 M16 소총 그리고 각종 당시로서는 첨단 장비 또 실전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전술, 교리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나중에 2사단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지고 온 M16 소총의 경우 구형은 80년대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둥그런 형태의 소염기가 아닌 총구가 몇 갈래로 찢어진 그런 형태여서 여기에 철조망을 넣어서 돌리면 그게 끊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특이한 총구의 모양과 관련해서 그걸 댕기라고 불렀다는 그런 제보가 예전에 몇 건 있었습니다. 저는 구경한 적이 없는데 이 구형 M16 소총과 관련해서 사연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6, 70년대 김포 5여단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많은 사연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보름도 사건도 해병대에서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해병대 장교 출신 간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에서 출신이 서로 다른 장교들 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해군 기지장의 출신과 관련해서 사건 이후 해군본부에서 조치한 내용이 다소 민감하게 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해병대 74년 역사 중 5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김포와 강화 지역에 주둔했다가 사라진 5여단의 사연을 알아보면서 병행해서 나중에 2사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소 따분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작지만 강한 군대 해병대 연대의 역사는 육구처럼 큰 부대의 사단 군단의 역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오랫동안 뜸들이던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웃음을 선사하진 못했습니다만 가끔은 이런 주제도 계속해서 틈틈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구독을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